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교회에 가셔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날 강의 나오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은 담보책임할 차례인가요? 해제권 차례죠? 채권법이에요. 해제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1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 잊어버려요. 아침에 와서 제일 먼저 문제 복사했어요. 알겠어요? 문제가 오늘 많지는 않아요. 11문제 정도? 12문제인가? 예? 아니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기 힘드네요. 네. 자,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 문제집 있죠? (177이요) 강의 노트는요 209요.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 해제,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 계약의 해제를 보시면 209 보면 계약 해제, 지금 계약 해제 안 했었죠? 그래서 보셔요. 자, 보시면 이제 계약의 해제는 뭐가 있냐면요, 먼저 첫 번째 이제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합의 해제. 그 다음에 여기요, 약정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법정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세 가지를 잠깐 설명하면요, 합의 해제는,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계약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해제 계약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해제 계약하고 뭐가 비교되냐? 계약 해제하고 비교돼요. 계약 해제하고. 그럼요, 이 계약 해제죠. 계약 해제, 이것은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인데요, 해제 계약은요, 합의 해제하고 이것은 계약이에요. 좀 이상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합의란 말은 계약이고, 이것을 해제 계약은 계약이고, 계약 해제는 단독행위예요. 항상 시험에 이게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나와. 헷갈리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합의 해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것이죠. 마트에서 물건 사고 난 다음에 교환하는 걸 얘기하죠. 이런 마트에서 물건 샀죠. 가가지고 내가 이 물건 환불해 주세요, 교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저쪽에서 예, 알았어요. 그래서 해제에 대한 청약이고 해제에 대한 승낙이죠. 그래가지고 이루어진 것을 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정 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리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학원에 이렇게 있다 보면 나중에 이제 범위나 이렇게 되면은 시골에서요, 부모님이 비닐하우스로 경작하는 작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이제 좀 팔아달라고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얘기하죠. 복숭아가 있는데 복숭아 좀 사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학원에서. 보통 그렇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도라든가, 작년에도 여기서 했었거든요. 포도나 복숭아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현지에서 바로 오니까 다른 데보다 좀 더 싱싱하고 좀 싸다.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이 부모님이 했다 그러면 좀 믿을만하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샀는데 복숭아 같은 경우는 특히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 애들이 알레르기 있어가지고 그러면 뭐라 하죠? 그러면 가져가고 나중에 알레르기 있고 그래서 못 먹겠다고 하면 다시 가져와도 돼,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서 나중에요, 집에를 가져갔는데 집에서 아이들이라든가 남편이요, 나는 알레르기 때문에 이걸 먹지 않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계약을 나중에요,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놓는 것이죠. 그것을 약정 해제라고 하죠. 이 약정 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계약금 계약이에요. 여러분 계약금 계약은 뭐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합의 해제다, 이렇게, 약정 해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정 해제라는 것은,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 있죠?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하는 것을 법정 해제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약정 해제는 나중에 뭐가 됐다? 해제권을 뭐 했다? 유보했다, 이 말이에요. 해제권 유보가 돼 있다. 다른 말로 뭐다? 계약금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 공통적인 것은요,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공통이고요. 소급해서 무효. 그 다음에 뭐냐? 제3자 보호에 문제가 있어. 제3자를 보호한다. 소급해서 무효다. 제3자를 보호한다. 이것이 공통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합의해제, 약정해제, 법정해제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합의라고 하는 것하고 약정이라는 것의 말의 뜻은 뭐냐면 이것은 채무 불이행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채무 불이행과 관계가 없다는 말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합의해제하고 약정해제는 손해배상 청구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해제권에서는요,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죠. 그럼 채무 불이행이니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큰 차이인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합의해제는 계약이잖아요. 계약이니까 해제를 하더라도 모든 것은 계약의 내용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면 548조 제2항에 보면 받은 것이 금지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계약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약정해제권하고 법정해제권은 해제권이죠. 이 해제권의 행사를 하면 548조 2항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받은 것이 금지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적용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서 합의란 말이 뭐죠? 계약이죠. 계약은 뭐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사를 표시할 때는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어떻게 해요? 묵시적으로 의사를 말할 수 있다. 표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계약이고 해제는 단독행위인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계약의 해제는 이 법정해제권, 이걸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이 법정해제권 이것은 뭐냐? 이것은 단독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해제권 있잖아요. 이것은 단독행위에 있어서 해제권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약에 있어서 해제권을 규정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합의해제 해제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543조 이하거든요. 543조 이하의 규정이요. 이 543조 이하의 규정이 합의해제 해제 계약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고,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해제라고 하는 것은 단독행위에 있어서 해제권을 얘기하는 것이지, 합의해제 해제 계약, 즉 계약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나와. 법조에서 밑도 끝도 없이 543조 이하의 규정은 단독행위인 계약인 합의 해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OX5 맞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것이 법정 해제란 말이죠. 그럼 법정 해제라는 것은 뭐냐? 지금부터 봐봐. 법정 해제는 먼저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채무 불이행은 뭐죠? 채무 불이행은 세 단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채무 불이행은 뭐가 채무 불이행이요? 첫 번째 후발적으로, 두 번째 채무자가, 세 번째 귀책사유. 후발적으로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야 되죠. 이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여러분 이 해제권은 양이요 좀 많아. 그래서 양이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되게 간단해. 양이 항상 많은 것은 먼저 제목을 알아버리면 돼. 제목만 딱 가가지고 목차만 딱 알고 있으면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에서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뭘 한다? 최고를 해. 최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요. 최고하고 나서 최고했죠? 이행을 하지 않죠? 그럼 이제서야 뭐가 발생하냐? 해제권이 발생을 해요. 이제서야 해제권이 발생을 해요. 해제권이 발생한다 해서 계약이 해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해제한다고 하는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의사표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그러면 해제 의사를 표시하면 뭐가 된다? 여기서 이제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이제서야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 그래서 우리가 취소나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해지를 하면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되죠. 이렇게 무효가 되면 이제 여기서 제3자 보호의 문제가 발생해요. 제3자를 보호하고요. 그러고 나서 뭘 한다? 여기에서 원상회복 의무를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무효니까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원래 여러분요, 취소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이고요.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 의무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 동시이행 항변권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 매매계약이 취소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런 말 한번 쓴 적이 있어. 원래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이라고 해야 되고,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 취소해서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 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그때 딱 한 번 얘기한 것이고, 원래 우리가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이고, 그 다음에 해제하게 되면 뭐다? 원상회복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뭐가냐?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그럼요, 이게 이제 해제권이 전부 다예요.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고요.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보면 채무 불이행이 3문제가 나와. 딱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요, 우리가 해제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는 무조건 배우는 것이 아니고 먼저 목차를 보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럼 채무 불이행이 있다 해서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고 채고를 해.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해.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돈을 갚아버려야 되냐?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돈을 갚으면 돼. 그러면 해제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해제의 의사 표시하죠? 그러면 언제부터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무효가 돼.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돼. 제3자 보호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의 문제가 돼. 그러고 나서 해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보전이 안 돼. 그럼 뭘 하는 것이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다. 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뭐가 있다?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손해배상은 여기서 뭐가 있냐? 이행, 이익, 배상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럼 이행, 이익, 배상을 해. 그럼 자, 두 번째는요. 이행, 이익, 배상을 했죠? 그럼 이행, 이익, 배상을 했는데 판례는 뭘 한다? 판례는 신뢰, 이익, 배상. 신뢰, 이익, 배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그 말이 무슨 말이다? 우리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지는 아까 말했죠?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은 삼박자. 후발적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죠? 후발적이죠. 후발적. 그러니까 이행, 이익, 배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판례는 신뢰, 이익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뢰, 이익은 이행, 이익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상회복이라고 되어 있죠? 원상회복 의무는 뭐냐면 원상회복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요.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전부를 반환하는 거예요. 선악을 본문하고 전부를 반환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 뭐죠? 계약을 해제한 후에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이런 부당이득 반환은요. 선인 경우는 무슨 이익을 반환한다? 현존 이익만 반환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를 반환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제하고 취소 중에서 무엇이 더 유리하냐? 취소가 더 유리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요. 가박으로 하고 계약해서 내가 계약을 해제했어. 해제했는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착오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착오를 증명해서 뭐합니다? 취소하면 된다 이 말이죠. 왜? 내가 계약을 해제했는데 내가 선이란 말이죠. 그러면 선인데 전부를 토해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취소를 하게 되면 뭐만 토해내면 돼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부를 반환할 때 어떻게 반환하냐? 먼저 원물을 반환하고요. 원물을 반환할 수 없으면 가액을 반환하고요. 가액.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과실까지도 다 반환해야 돼. 다. 그러니까 온 동네 다 반환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런데 만약에 이 원물이 받은 것이 금전이다. 이 말이에요. 금전이면 어떻게 되냐? 금전일 때는 그 금전을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한다?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한다. 받은 날부터 이자, 받은 날. 그 다음날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 다음날이 아니고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 이자. 이때 이자는 어떤 이자냐? 이것은요, 지연이자 그러면 안 돼. 지연이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부당이득의 성질이다. 부당이득. 그래서 지연이자가 아니야. 부당이득의 성질이다. 부당이득. 그래서 이것은 지연이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연이자는 뭐죠?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하는 증언잖아요. 이것은 지연이자가 아니다. 알겠죠? 부당이득의 성질이다. 이렇게. 무슨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부터다?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 받은 날. 그 다음에 여기는요.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원상회복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3자 보호라고 하는 것이 있어. 제3자. 내가 왜 이렇게 뒤에서부터 강의를 하냐면 이런 우리가 목차를 알면은 앞이나 뒤나 다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어느 것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했을 때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 무언지 모르고 무조건 공부하니까 헷갈리는 거지 목차를 딱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제3자본은 뭐냐? 우리는요, 먼저는요, 여기서 해제, 계약을 해제하죠? 해제가 언제냐? 4월 1일이에요. 말소 등기하죠? 말소가 언제냐? 5월 1일이에요. 계약 체결 언제냐? 2월 1일이에요. 체결이 2월 1일이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해제하기 전하고 해제하고 난 후는 선의의 제3자는 무조건 다 보호돼. 선의. 그런데요, 해제하기 전에는 누구도 보호된다? 악의. 선의, 악의가 다 보호가 돼. 그럼 무슨 말이냐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갑하고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갑하고라고 2월 1일 계약을 하고요. 여기 을한테요 3월 1일 이렇게 등기를 하죠. 등기,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그러고 나서 4월 1일 계약을 해지하죠. 우리나라는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죠. 언제부터? 2월 1일 날, 2월 1일부터 뭘 해서?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돼. 알겠죠? 그러면 2월 1일부터 무효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등기는 언제 돼 있죠? 3월 1일 날 등기돼 있죠? 그러면 이 등기가 3월 1일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 그러면 무효가 되죠? 이 등기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무효가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소유자가 아니면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돼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뭘 보냐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이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했단 말이죠. 병한테 처분했는데, 아니, 계약을 4월 1일 날 해지하다 보니까 2월 1일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2월 1일부터 무효가 되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3월 1일 된 등기는 결론적으로 보면 무효가 된 다음에 등기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 등기도 무효가 되고,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결국 소유자가 아닌 사람부터 이걸 넘겨받은 거예요, 이 병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병은 보호되는가 안 되는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전혀 모르는데 둘이 짜가지고 계약을 해지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3자가. 그래서 항상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은 그건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죠, 법에서. 그래, 니네 둘이 있는지를 인정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3자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 제3자 보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그럼 지금부터 봐.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하고 2월 1일 계약을 하고요. 여기 을한테 3월 1일 등기를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가 되는데 이 을이요. 그러면 갑하고 하고 4월 1일 계약을 해지했단 말이죠. 해지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가 된다? 2월 1일부터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을이 이것을요, 병한테 처분한 경우가 있고 이것을 정한테 처분한 경우가 있는데 이 병한테는 언제 처분했냐? 계약이 해제가 3월 1일 등기되고 4월 1일 계약 해제했죠. 그럼 이 사이에 언제요? 여기요 3월 10날, 3월 10일 해제가 되기 전에 넘기는 경우가 있고 여기는요 4월 1일 계약 해제가 됐죠.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여기요 4월 10날 정한테 넘기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병은 어떻게 된다? 이 병은 갑하고라고 해제 사유가 있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여기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고 이때의 정은 여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정은 누굴 때만 보호된다? 선의일 때만 보호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해제가 되기 전이냐 후냐를 항상 따져야 돼. 왜냐면 문제는 항상 그게 나오니까.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3월 1일 소유자로 돼 있죠? 이 3월 1일 소유자란 말이죠. 뭐가 돼 있다?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가 됐고 이 병이라 정은요 등기나 또는 가등기요 또는요 여기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어야 돼.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임차하는 대항력 또는 등기나 가등기가 있어야 돼. 이게 플러스가 돼야 돼. 이래야지만이 무조건 보호돼. 봐봐. 이 사람은 등기가 돼 있죠? 여기는 미등기다. 보호 안 돼. 알겠죠? 이 사람은 미등기죠? 이 사람은 전입신고 대항력이 있어. 보호 안 돼. 반드시 이 사람도 등기가 돼 있고 소유자고 이 사람도 등기나 가등기도 인정을 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든지. 그러니까요. 을이 등기를 받아서 병한테 전세를 했는데 전세권 등기했다. 저당권 했는데 저당권 등기를 했다. 다 보호돼. 을이 등기됐다. 정한테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했다. 대항력이 있죠? 다 보호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았다. 미등기다. 미등기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사람이 채권이다. 보호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왜? 소유자는 뭐죠? 소유권은 물권. 등기가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등기다. 채권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제3자가 누구든지 간에 보호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감류, 채권을 양수, 채권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이야. 이거 하나만 딱 알면 돼.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이야. 을은 반드시 등기가 돼 있고, 을은 반드시 물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병이나 정도 반드시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미등기다. 미등기 절대로 안 돼. 미등기 절대로 안 돼. 만약에 채권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전입신고하지 않았다. 전입신고?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직 대항력권을 갖추지 않았다.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이거 하나만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 제3자는 시험에 요즘 잘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시험에. 그런데 아주 간단한 게 이 을이라는 사람은 완전한 권리, 이 병과 정도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이것만 하면 돼. 제3자 보호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이게 이제 잘 알아야 돼. 소급해서 무효. 봐.
지금 여기서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을한테요, 3월 1일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소유자. 그런데 여기서 3월 1일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하게 되면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 소급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2월 1일부터 무효가 됐죠?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는 3월 1일이죠? 이 등기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이면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그러면요, 원래 지구상에 갑하고 을밖에 없잖아요. 갑이 소유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우리 민법은 186조에 의해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되는 게 원칙이죠. 형식주의.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지구상에 갑하고 을밖에 없죠. 그런데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해서 을이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된다 그러면 등기하기 전까지는 그럼 누가 소유자란 말이에요? 건물이 있는데 소유자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한다? 187조에서 등기 없이도 바로 그냥 누가 소유자가 돼버려? 갑이 소유자가 돼. 187조.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요, 187조에 가서 보면 뭐가 나오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 경우. 알았죠? 187조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해.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을은 무슨 점유가 된다? 타주 점유가 돼. 그래서 우리가 자주 점유, 타주 점유할 때 뭐를 배우냐?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등기. 현재의 권리 상태를 나타낸다. 실체 관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권리자한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소유자죠? 소유자한테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소유자가 갑이야? 등기도 갑으로 돼 있어. 소유자가 갑이야? 등기는 을로 돼 있어. 두 가지가 있다는 말이죠. 이 등기를 뭐라 한다? 이 등기는 소유권은 뭐죠? 소유자는 권리죠. 권리를 뭐라 한다? 실체 관계라고 하죠. 실체 관계. 그러니까요, 이 등기는 실체 관계에 뭐 한다? 부합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등기는요, 실체 관계에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 그래서 이 등기는 뭐라 한다? 이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알겠죠? 그럼 봐봐. 계약이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된다? 해제가 되면 이 계약은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계약을 뭐라고 그래? 계약을 우리가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배웠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그 법률 요건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원인행위라고 하죠. 원인행위. 그러니까 계약은 원인행위죠. 원인행위가 뭐가 됐다? 무효가 됐죠. 이것을 뭐라 한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것을 다른 말로 원인행위가 실효됐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것을 원인행위의 실효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요, 등기법에서는 뭐가 나오냐? 원인행위 실효란 말이 나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 그러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는 말이 나와.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런데 어떤 책들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마치 다른 것처럼, 대부분 99% 공중인사 책 보면 마치 이 세 가지가 다른 것처럼 쓰여 있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돼. 처음부터 무효가 되다 보니까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을의 등기는 뭐다? 이 을의 등기는 뭐예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죠? 알겠죠? 그래서 이 을의 등기가 뭐다? 원인행위가 실효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단 말이나, 그 다음에 원인행위가 실효가 됐단 말이나, 그 결론으로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세 가지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잡으려면 뭘 해야 돼? 이걸 잡으려면 무효니까 이 등기는 뭘 해야 돼? 말소를 해야지, 말소. 말소는 뭘 한다? 원상회복이라고 그래.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말소하는 것을. 그럼 누가 말소한다? 소유자가 말소해야지. 소유자가.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다. 갑이 소유권에게서 말소 청구를 해야죠. 소유권에게서. 그래서 이걸 뭘 한다면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다. 이렇게 얘기해. 이 소유권을 뭘 한다? 물권이라고 얘기해. 이것을 뭐라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해.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뭐라 한다? 이것을 소멸시효에 걸리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이 하나를 여러분요, 모든 많은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봐봐. 우리가 아까 뭐라 했냐? 합의해제.
그 다음에 약정해제, 법정해제의 공통점인 것은 소급해서 모여라고 그랬죠. 그럼 봐봐. 합의해제하죠. 소급해서 모여야 약정해제, 법정해제 소급해서 모여요. 그래서 그럼 똑같아.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에서 해제된다. 그로 인해서 등기 말소 즉 원상회복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똑같아. 그러니까 합의해제든 약정해제든 법정해제든 해제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등기를 나중에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하는 것을 뭐라 한다? 원상회복이라고 그래. 원상회복을 누가 한다? 소유자의.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그림을 여러분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우리는 의사를 표시하죠? 이 의사 표시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매수인이 A하고 B하고 이렇게 있어. 그럼 어떡하냐? 계약의 해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해제는 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죠. 우리가 계약 준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계약은 되도록이면 준수돼야지 해제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해제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해제권이 어떻게 돼요? 빨리 뭘 해야 돼? 소멸돼야 되겠죠. 소멸. 그러니까 우리가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하고 해제권이 소멸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불가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해제권의 행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게 행사해야 되고 소멸은 쉽게 소멸이 돼야 되죠. 해제권의 행사가 어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갑과 을과 병이죠. 이 갑과 을과 병이 어떻게 해야 돼? 한 사람이 해야 돼요? 전원이 해야 돼요? 전원이 해야지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해제권 행사는 전원이 누구한테요? 전원한테 하는 거예요. 전원이 전원한테. 소멸은 뭐죠? 소멸. 소멸이란 게 뭐예요? 해제권 소멸 1인. 1인에 대한 해제권이 뭐라면 소멸하죠. 1인.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죠. 그러면요, 전원의 해제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 봐봐. 한 사람의 해제권, 여기서 갑을 병 중에서 병의 해제권이 소멸했다고 해봐. 그러면 아무리 갑하고 을하고 해제권을 행사해도 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소멸해. 그러니까 해제권은 전원이 행사해야지 소멸을 해. 여기서 해제권은 뭐죠?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이다. 그럼 언제 소멸한다? 4월 1일 날 해제권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돈을 갚아면 된다? 4월 1일이 되기 전까지 돈을 갚아버리면 돼. 알겠죠? 또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이걸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을 말한다. 우리는 여러 사람이 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준공유한다고 얘기해. 준공유의 경우는 해제권 행사는 전원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요, 복잡하니까 이렇게 아시면 돼. 그 다음에 해제권의 발생이죠. 해제권은 상당 기간 정에서 채고했는데 이행하지 않는데 해제권이 발생을 해. 이렇게 해제권이 발생을 하죠. 해제권을 뭐란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죠. 형성권을 뭐란다? 그것을 일방적이죠. 일방적 뭐란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방적 뭐란다? 이것을 단독행위라고 얘기하죠.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를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어.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여기서 우리가 조건과 기한에서 배웠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일방적이죠. 일방적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어. 그냥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온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계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도 형성권이거든요. 그러면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하면 해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서 왜 그러냐? 왜 공탁을 시킬 필요가 없냐? 해제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니까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면 끝이지, 그 사람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까지 시킬 필요는 없는 거라고. 그런데 뭐는 해야 돼? 의사표시는 해야 돼. 그래서 갑이 을에게 채고를 해. 채고. 을한테 채고를 했어. 을로 나 계약 지금 채무불이행인데 해제할 거예요 말 거예요 물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을이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아무 하지 않아. 해제 의사표시 해야지만이 해제가 되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해제권은 뭐가 된다? 해제권은 뭐가 돼? 소멸한다 이 말이죠. 해제권은 소멸을 해. 왜? 의사를 표시해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데
의사표 실산했어? 안 했죠. 그래서 소멸한다. 이건 지금 형성권이죠. 그럼 형성권은 뭐예요? 형성권이라는 것은 먼저 뭐 할 수 있냐? 가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돼요. 형성권을 뭐한다? 이것을 제척 기간에 걸린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먼저 이 제척 기간은 어떻게 하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그 다음에 법 규정을 보는 거죠. 법 규정. 법 규정을 보고, 법 규정도 아무 말이 없어. 몇 년이다? 1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아무런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이다? 10년 안에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척기간은 법관이 직권으로 뭘 한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이것을 해제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상당기간 정에서 최고하죠. 여기서 상당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것은 우리 민법에서 상당이란 말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얘기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봐봐. 내가 한번 얘기했었죠. 갑이요, 갑이 을하고요, 을하고 나한테요 똑같이 만 원을 빌려줘서 오늘 돈을 갚기로 했어. 오늘. 그런데 둘 다 돈 안 가져왔단 말이죠. 그런데 갑은 을한테 뭐라 한다? 내일 가져오라고 하죠. 내일 하고 나올 거니까. 그런데 나한테는요, 이런 우리가요 공유회사로 공부한 사람은 만 원 정도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 원 똑같이 빌려줬는데 내일 갚으라고 하죠. 나한테는요, 다음 주 이 시간에 갚으라고 해야죠. 월요일 날. 왜? 내가 만 원 갚으러 여기까지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 오면 기름값이 35,000원 드는데. 알겠죠? 토비까지 하면 4만 원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음 주에 강의하러 올 때 가져오라고 해야죠. 내 말은 똑같이 만 원을 갚을 능력이 돼도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라서 상당이란 말은 달라지는 기간을 얘기해. 알겠죠? 같은 동네 사는 사람한테 내일까지 갚고 이러면 되죠. 그런데 저기 제주도에 있는 사람한테요, 내일까지 갚고 그러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것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상당이라고 하고, 최고를 하죠. 최고를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상당 기간을 정하든, 그 다음에 정하지 않든, 최고는 최고로서 무조건 효력이 있는 거야. 최고는 최고로서 효력이 무조건 있어. 상당 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만약에 상당 기간을 정했다? 근데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당 기간보다 짧게 했다. 짧게. 그래도 최고로서 효력은 있고, 만약에 5일인데 3일만 정했다? 그럼 이틀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해제권이 발생하네. 그러니까 상당 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최고는 최고로서 효력이 있는데, 해제권은 언제나 상당 기간이 지나고 해제권이 발생을 해. 아시겠죠? 그러면 상당 기간이 지난단 말은, 예를 들어서 돈 1,000만 원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이요, 1,000만 원을 하루 이틀 사이에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열흘 정도 말미를 줘야 된다 해봐. 그러면 10일 안에 돈을 갚어. 그게 최고죠. 그런데 내일 모레까지 갚어. 내일 모레까지. 너무 짧잖아요. 그래도 최고로서 효력이 있고, 내일 모레니까 이틀밖에 안 줬죠? 8일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일단 돈은 갚으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걸 최고라고 그래. 일단 돈은 갚으라고 했죠. 그 자체는 유효이고, 이틀 만에 갚으라고 했다 해서 이틀 뒤에 바로 해지할 수 있냐? 그게 아니고, 얼마가 더 지나고 난 다음에 8일 정도가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최고는 최고로서 효력이 있다. 그런데 해제권은 언제 발생하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다최고란 말이 있어. 과다 또는 과대최고. 원래는 100만 원인데 200을 달라는 거예요. 100인데 200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최고로서 효력이 없어. 최고로서 효력이 없으니까 해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 과대최고, 과다최고는 최고로서 효력이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났어. 그래서 잘 보란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요, 이것을 가지고 해제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에서 보통 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해제가 양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물론 양 많죠. 양 많은데 먼저 목차를 흐름에 따라서 봐. 채무불이행이 있다.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러고 나서 해제한다고 말을 해야 된다. 그럼 뭐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니까 뭘 한다?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제3자 보호와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래도 손해가 있다.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한번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당기간 최고는 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최고로 소유력이 있다는 것이고,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대최고는 최고이다 아니다? 아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중요하고. 됐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별거 몇 가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해제권 발생이죠? 해제권의 발생은 형성권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로 했어. 그런데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알겠죠? 왜?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해제가 되는데 아무 말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해제 의사 표시는요, 행사는 어떻게 한다? 전원이 전원한테.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언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리고 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 상태를 뭐라고 한다? 원인행위의 실효다.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소유권은 어떻게 된다? 즉시로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다.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뭐라 한다? 원상회복이라고 한다. 원상회복은 누가 한다? 소유자가 한다. 소유권에게 한 방해제거다. 말소가 방해제거를 뭐라 한다?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그래서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그러고 나서 제3자 보호의 문제가 발생한다. 제3자는 해제하기 전에는 뭐를 부문한다? 선악. 해제 후 말소됐기는 뭐? 선이다. 그래서 갑하고 오라고 계약을 했죠? 그리고 을이 병한테 처분했죠? 또는 정한테 처분했죠? 계약이 해제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병한테 해제되기 전에 처분했냐?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처분했냐? 그럼 병은 선악불문, 정은 선인 경우 보호되는데 중요한 것은 둘 다 완전한 권리, 둘 다 완전한 권리. 즉 을은 등기나 소유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이나 정은요, 그 다음에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미등기거나 채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등기나 채권은 안 된다. 그만 따가는 미등기나 채권은 안 된다. 그래서 채권은 양수, 채권은 압류, 채권은 감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다. 원상회복은 받은 것을 다 토해내는 것이다. 그러면 해제 후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받은 것이 금전이다.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한다? 이자를 가산한다. 이때 이자는 뭐다? 지연이자다, 부당이득이다. 지연이자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부당이득이다. 그래서 항상 지연이자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죠. 우리가 계약의 이자는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우후발적이다. 이행이익이다, 실례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판례는 무슨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실내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란다? 이러면 해제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 이제 해제권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제 짧게 봐, 짧게. 여기서 이제 짧게 이제 이것을 암축해서 보면 채무불이행 있죠? 채무불이행 있으면 여기서 뭐란다? 여기서 뭐라냐? 최고를 해. 최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에 해제권. 해제권 행사를 해요. 행사를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된다? 소급해서 모유가 돼. 소급해서 모유가 돼.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한단 말이죠. 알겠죠? 이걸 가지고 봐. 나는 크게 두 가지만 봐. 먼저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행지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이요.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냐?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행불능. 그 다음에 뭐냐? 이행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기행위가 있어. 그 다음에 약정해제권이 있어. 약정해제권. 우리 아까 합의해제하고 약정해제 얘기했죠? 약정해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최고불료특약. 최고하지 않기로. 최고불료특약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정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사정이 변경이 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불완전이행인데, 불완전이행. 역시 완전이행이 불가능하다. 추완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최고하고 해제한다는 말을 해야지 무효가 돼. 그런데 이것은 최고하지 않아도 돼. 이걸 뭐냐? 즉시라고 해요. 즉시 해제 의사표시에서 무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험이 뭐라고 하냐? 다음 주에 최고하지 않죠? 그래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뭐냐? 항상 이행지체가 돼. 그러면 이행지체하고 불완전 이행하고 이행불능, 이행거절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걸 얘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하지 않아. 알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토지를 인도해야 되는데 아직 하지 않아. 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하지 않아.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그래. 그런데 이행불능은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건물이 불타버려서 소실, 멸실, 철거. 그러면 해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이행거절은 뭐냐? 계약을 했는데 내가 너무 싸게 계약을 한 거예요. 매도인이요.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나 당신하고 절대로 이 계약 끝까지 갈 수 없다. 내가 당신한테 아무래도 송구 같다. 그러니까 나는 계좌를 폐쇄할 테니까 나한테 중도금, 잔금 입금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계좌를 없애버려. 그걸
나는요 미리서 이 사람한테 나머지를 이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통보한 거죠. 이것을 이행 거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기행이라는 건 뭐냐?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부케 있죠. 부케는 언제 풀려요? 결혼식 날 필요한 거죠. 이혼할 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요, 그때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거, 의미가 없는 거, 그걸 정기라고 하는 거예요. 정기. 알겠죠? 정기행이다. 그 다음에 약정의 조건이죠. 약정의 조건은 해제권을 뭐한 것이다? 유보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약정의 조건의 대표적인 게 뭐죠? 계약금 계약이라고 그랬죠? 595조. 이 계약금 계약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건 간단하죠. 계약금 계약의 경우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계약금을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무조건 말하지 않고 포기하고 나 계약 안 할래? 받은 사람 2배를 주고 나 계약하지 않을래? 이렇게. 아니면 나 계약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래? 계약 이행하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을 뭐란다? 약정해제죠. 최고 불효특약은 처음부터 가박으로 계약하면서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최고하지 말고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특약을 한 거. 그래서 최고하지 않기로. 사정이 변경됐다 말이야. 이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불완전 이행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포장 이사를 했는데요. 포장 이사를 했는데 뭐가 왔냐? TV가 왔는데 TV 불안관이 깨진 거예요. 그걸 불완전 이행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불안관 깨진 것은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못 고쳐요? 이거 불안관이 깨지죠. 화면이 잠깐 깨졌다 해봐. 그럼 수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수리하면은 수리가 가능하죠. 그럼 수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봐. 내가요, 도자기 300년 된 전의 도자기를요, 좀 배송 좀 해달라고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이 배송하는 과정에서 잘못 와가지고요, 살짝 부딪혀가지고 옆에 살짝 깨졌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것은 복구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것을 말한다? 불가능이라고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는 불가능이니까 우리가 최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란 말이죠. 그런데 시험은 언제나 뭐냐? 다음 주에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은 최고 없이 정답 언제나 이행지체예요. 이행지체. 알겠죠? 이행지체는 뭘 한다? 최고를 한다 이 말이죠.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는데 지금부터 이 두 가지하고 여기서 사정 변경하고 그 다음에 정기행위 이거요. 이 세 가지. 정기행위는 우리 법에 뭐라고 아까 내가 말했죠. 정기행위는 결혼식이라고 그랬죠? 결혼식. 그런데 정기행위는 뭐라 하느냐? 계약의 성질. 이 계약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 국회죠.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렇게 돼 있어.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관한 거 이런 게 뭐가 있어? 여러분요, 우리가요, 친구가 이민을 간단 말이죠. 오늘이요. 8시 비행기를 타요. 그럼 5시 정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항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적어도 꽃을 가져오려면 5시 이전에 가져와야지 친구한테 이민 가서 잘 살아 꽃다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민 간 친구가 꼭 5시까지는 아니지만 5시까지 아니면 나는 절대 안 됩니다. 몇 번 얘기하죠? 그걸 정경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걸 상대적 정경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언제요? 8시요? 비행기가 이루어가고 난 다음이라든가 이미 친구가 공항에 들어가 난 다음에 6시에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정경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행불능, 이행거절하고요. 사정변경 이 두 가지만 알면 되죠 이제. 이런 보면 우리가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은 같은 한 세트로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가박으로하고 2월 1일 계약을 했어. 2월 1일. 그래가지고 3월 1일 날 이행기죠. 등기를 해주기로 했어. 그런데요 2월 20일 날요 건물이 며칠되고 없어. 그걸 후발적 불능이라 하죠. 불능. 이걸 불능이라고 하죠. 등기를 해줄 수가 없게 됐다 이 말이죠. 불능. 무서운지 알겠죠? 이게 불능꽝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불능꽝이죠. 불능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2월 20일 날 불능이죠. 여기서. 그러면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한다? 불능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 3월 1일까지 기다렸다 해제를 해야 돼요? 그냥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뭐 있어?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란 말이 뭐예요? 최고란 말은 최고란 말은 열흘 안에 돈을 갚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열흘 안까지 돈을 준비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이미 며칠 되고 없잖아요. 한 달, 100년, 1000년, 만년을 준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건물이 생겨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한다 안 한다? 최고할 필요가 없죠. 최고는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을 때 최고하는 거죠. 이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 뭐냐면 자신의 채무를 뭐 할 필요가 없다? 제공할 필요가 없이.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된다?
해제한다고 하는 해제에 뭐는 해야 돼? 의사표시. 여기 봐봐. 해제권 행사,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4대 요소라고. 이행기 전에 채고 없이,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왜 그러냐? 방. 우리가 전세권 봐봐. 전세권. 전세금 기간이 끝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죠.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을 인도하고 전세권이니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죠? 동시이행이죠. 동시행은 채무불행이 아니죠. 채무불행이 아니니까 경매를 할 수 없죠. 해제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경매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봐봐. 동시행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이요. 을이 만약에 이렇게 동시행일 때 경매를 청구한다, 그러면 해제한다 이런 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자신이 갑한테 줄 것을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돼.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야 돼.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너 빨리 전세금 달라.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금을 안 주죠. 그것을 이행지체 채무불행이라고 그래. 그때 경매를 해. 그러니까 뭐냐? 동시 이행관계에 있을 때는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경매하려면 경매 못하니까 경매하려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자신의 채무를 먼저 제공해야 돼.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동시행이 아니잖아요. 채무불행이잖아요. 이미 채무불행이니까 상대방을 이행지체 채무불행 상태에 빠뜨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이행불능이란 자체가 채무불행이란 말이니까. 이미 채무불행인데 뭘 또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 그러니까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해제한다고 말을 해야 돼. 이것을 4대 요소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이행지체, 이행불능일 때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이죠. 사정이 변경됐다 이 말이죠. 봐. 해지가 있어. 해지하고 해제가 있어. 여러분 해지하고 해제는 완전히 달라. 어? 여러분 여기 봐봐. 해지하고 해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 해제는 뭐고 해지는 뭐냐? 지금요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여기서 해지를 한다. 해지하면 어떻게 되냐?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 장래무효가 돼. 장래무효란 말은 3월 1일부터 무효가 돼. 3월 1일부터.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 청산의무를 해. 청산의무를 해. 청산의무. 그런데 해제는 뭐냐? 해제를 하게 되면 해제를 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처음부터 무효니까 무슨 의무를 한다? 원상회복 의무를 해. 원상회복 의무. 여기는 청산의무. 이 두 개 차이가 뭐냐 이 말이지.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이것은 뭐냐면 해지는 임대차를 봐. 임대차. 계속채 채권 임대차. 그럼 월세가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3개월이잖아요. 그럼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1월 1일, 2월 1일, 이렇게 3월 1일 이렇게 되죠. 그런데요, 3월 1일 이 사람이요, 첫 달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번 달도 안 내요? 너 나가라고 그랬어. 너 나가? 그럼 작년에 오늘부터 무효가 돼? 그러면 여러분요, 1월 1일이죠. 2월 1일, 3월 1일 때까지 두 달간 월세 아직 받았어, 못 받았어? 만약 한 달은 받고 한 달은 못 받았다고 해봐. 그럼 미이행한 것이 있고 이미 준 거 기이행한 것이 있죠? 이런 월세 임대차 생각을 해봐. 지금 두 달이야. 두 달인데 한 달은 내고 한 달은 안 내. 그럼 너 나가라고 그랬어. 그럼 이 사람은 오늘부터 나가겠대. 그럼 오늘부터 나가는 거죠. 오늘부터. 그러면 여기 미이행한 거 아직 한 달 안 낸 거 내고 나가야 돼? 그냥 나가야 돼? 내고 나가요. 그러니까요. 청구를 하죠. 반환 청구를 하죠. 청구. 돈 내고 나가라는 게 하죠. 네. 이미 준 것은 돌려줘 안 돌려줘? 이미 준 것은 이 사람한테 돌려줘 안 돌려줘? 이런 월세 받은 거 줘? 그걸 보유하는 거야. 그대로 보유하는 거예요. 월세 받은 건 그대로 보유하고 아직 못 받은 것은 청구해야 돼. 이것을 우리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을 청산의무라고 그래. 그런데 해제를 하면 어떻게 돼? 언제부터 무효가 돼? 처음부터 무효죠. 한 달 거 받고 한 달 안 받았죠? 만약에 해제를 했다 해봐. 그럼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은 미이행. 아직 못 받은 거 처음부터 무효니까 미이행한 것은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청구를 못 줘. 기이행, 이미 이행한 것은 반환해야지. 반환. 왜? 언제부터 무효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받은 것은 선악공문하고 전부를 반환하는 거예요. 이건 반환해야 돼. 반환. 여기는 보유하니까 반환한다 안 한다? 반환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해제하고 해지하고 차이라고. 이건 임대차를 보면 되고 이건 계약을 보면 돼. 계약을 해제하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내가 이미 받았던 거 원상회복으로 전부 다 토해내야 돼. 아직 못 받은 거 달라고 할 수 없죠. 어차피 처음부터 무효니까.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해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이 완전히 달라요. 해제하고 해지는 완전히 다르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뭐를 해지는 뭐냐? 임대차, 월세. 월세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1년간 살았는데 2달간 안 냈어. 나가라고 그랬어. 그러면 2달 월세 내가 받고 나가야 돼? 그냥 나가야 돼? 받고. 미이행한 거. 그럼 반환 청구해. 이미 받은 10개월간 월세는 돌려줘 안 돌려줘? 반환하지 않아. 알겠죠? 그런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다. 매매계약. 처음부터 무효야. 매매계약은 해지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야. 그래 처음부터 무효니까 아까 그랬죠. 원상여보. 받은 것을 전부 다 돌려줘야 돼. 특히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 이자까지 붙여서 줘야 돼. 아시겠죠? 그걸 해제라고 한단 말이죠. 해제와 해지는 같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틀린 것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럼 봐. 해지는 뭐냐면 해지는 확정채무. 확정채무가 있고 그 다음에 불확정채무가 있어. 이런 불확정채무를 뭐라 한다? 불확정채무를 우리는 뭐냐? 계속적 보증이라고 그래. 계속적 보증이다 이렇게 얘기해. 불확정채무, 확정채무. 확정채무 있죠? 확정채무가 사정변경이 되죠? 사정변경이 되면 이것은 해지를 못해요. 해지를 못해. 여기 사정변경이 있죠?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확정채무하고 여기 불확정채무를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이런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죠. 봐봐요.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죠.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면 그 회사가 은행하고나 개인하고 돈을 빌릴 때, 법인의 돈을 빌릴 때 대표이사가 반드시 사인을 해야 돼. 대표이사가. 그런데 대표이사가 개인이든 은행이든 돈을 빌릴 때 1억을 빌렸죠. 1억 확정된 거 빌렸죠. 그런데 내가 이사직을 그만둬. 이사직을 그만둔 것을 사정이 변경했다고 그래. 그래도 내가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야. 회사가 책임 안 지면 해지 못해요. 그런데 계속적 보증은 마치 근저당처럼 당좌 대출 계약을 해서 일정한 범위를 정해놓고 회사와 은행 간에 돈을 빌리고 갖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채무가 줄어들었다 그랬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내가 이사직을 그만둬. 그럼 나는 이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알겠죠?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적 보증, 불확정 채무는 해지할 수 있지만 확정 채무는 해지가 안 돼. 이것은 주택거래자 시험에는 아주 잘 나오는데요.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알겠죠? 잘 봐야 돼. 자, 해제는요. 해제는 원칙. 원칙은요. 해제가 안 돼. 판례가 뭐라 했냐? 계약을 체결은 50년대 있는데요. 등기는 80년대 등기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요. 땅값이 계약을 할 때는 50년대 계약이 했는데 등기를 80년대 등기를 했어. 그런데 1680배 정도 차이가 나. 1680배. 판례가 뭐라 했냐? 해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 계약은 해제가 안 돼. 그런데요. 우리 여러분 IMF를 생각해봐. IMF가 딱 터졌단 말이죠. IMF가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IMF 여러분요. 터질 걸로 생각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우리 IMF요. 다른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 다른 건 다 몰라도 아무리 영어 모르는 사람도 IMF는 알아. 알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영어 다른 건 몰라. 그런데 뭐는 알아? IMF는 알아. 알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할머니들도 다 알아 IMF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 IMF가 딱 터졌어. 그러니까 IMF가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가 망했다는 거잖아. 부도났다. 국가가 부도났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요. 어제 계약을 했는데 오늘 IMF가 터진 거예요. 어느 국가가 망할지 내가 알았어 몰랐어? 몰랐죠. 그래서 봐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예견했어 못했어? 예견 못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 일방 아니에요. 당사자 둘 사람 당사자가 책임이 있어 없어? 아니 국가 망하는 거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알죠? 그 다음에 사정이 변경됐어? 사정이 변경됐는데 그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신의 측에 반해야 돼. 신의 측에 현저히 반해야 돼. 신의 측에 반해야 돼. 사정이 변경됐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마지막으로 뭐냐면 우리 이때 사정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정을 얘기해. 우리가 국가 경제가 망하는 걸 객관적이라고 하고 주관적이고 개인적 사정은 안 돼. 주관적, 개인적 사정은 안 돼. 무슨 사정이다? 객관적 사정. 이 네 가지가 같이 해야 돼. 알겠죠? 자, 다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는데 사법시험 2번이나 나왔고요. 주택거래사 시험도 연속 2번이나 나왔어. 희한하게 우리 시험에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 IMF를 생각하면 금방 돼.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IMF가 터질 거라고 예견했어 못했어? 못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IMF가 우리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하고 매수인한테 잘못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이때 사정은 어떤 사정이다? 객관적 사정이다. 내 개인적, 주관적 사정이 아니잖아요. 국가가 망했으니까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것, 그걸 사정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 아니에요. 지금 딱 봐도.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 이런 말이죠. 자, 페이지 177. 페이지 177을 봐. 177, 232번. 최고 없이도.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니까. 뭐 없이도? 최고 없이도. 여기 한번 봐봐. 최고 없이도 보면, 여기 보면 뭐라 나왔어? 채무 불행이라 나왔죠. 채무 불행에서 이행지체는 최고를 하죠. 근데 여기 이행불능, 이행거절은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한번 봐봐. 최고 없이도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봐봐. 대금직이 뭐가 됐다? 지체. 이건 최고해야 돼, 안 해야 돼? 이행지체란 말. 여기 봐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이행거절 있죠? 이 이행거절을 철회하죠, 철회.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다시 최고를 해야 돼. 처리하면. 이행거절을 처리하면 최고해야 되는데, 처리한 말이 없으면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해. 근데 지금 1번은 뭐라고 했죠? 이행지체. 그러니까 뭐가 돼요? 최고를 해야죠. 2번의 중요한 키워드는 뭐인 것 같아? 2번은? 그렇죠. 소실이죠. 소실. 누구의 잘못이다? 매도인 줄과 매도인. 과실 줄과. 매도인은 누구라고 그래? 채무자죠. 채무자. 과실은 잘못이죠? 채무자의 잘못을 뭐라고 그래?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채권자 그러면 난리가 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당사자가 약정의 조건. 약정의 조건. 오늘의 이쪽 저쪽에서 계속 책을 떨어뜨리죠. 책 좀 줘주세요, 거기. 약정의 조건. 알겠죠? 그 약정의 조건을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알겠죠? 자, 4번.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거부의사, 그걸 뭐라고 그래? 이행거절이요. 이행거절. 그 다음에 5번은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줄고, 저당권의 실행, 매수의 소유권이 취득할 수 없다. 576조 담보책임. 576조 담보책임. 옆줄 거서 매수인은 선, 악, 불문 플러스 선이 악의를 불문한다 이 말이죠. 선악, 불문 플러스 최고 없이 해제. 최고 없이 해제를 해. 자, 그럼 또 한번 볼까요? 이런 233번 한번 봐봐. 갑소유 토지의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줄고 중도금을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 이행지체. 이걸 이행지체라고 그래. 이행불능 아까 말했죠. 소실됐다, 멸실됐다, 철거됐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토익권 이전 장거지역과 동시하게 됐다. 1번 갑이 이행최고를 해야죠. 최고와 함께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2번 갑이 잔금 지급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했어. 적용하면 을은 중도금 플러스 중도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배상 플러스 잔금을 뭐라 한다? 지급해야 돼. 왜? 잔금 지급일 줄거 봐. 갑이 잔금 지급에 이런 봐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중도금을 뭐란다? 중도금을 뭐라고 그래? 우리 이건 동시행에서 했어. 중도금을 선이행이라고 그래. 알겠죠? 여기 잔금을 해. 잔금을 뭐란다? 이행기라고 그래. 이행기.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잔금 지급이 된다. 이행기가 된다. 그러면 이행기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알겠죠? 뭐하고 동시이행이냐? 뭐하고 중도금 플러스 중도금 지급이 이건 다음 날이야. 아까 우리 원상회복은 받은 날이죠. 다음 날부터 잔금 날짜까지 이자 플러스 잔금 이 모든 것하고 뭐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3번 갑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을은 잔금 지급일 이후에 중도금에 대한 지연.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봐봐. 여기 뭐라고 그랬어? 여기 좀 더 자세하게 써야 되겠네. 헷갈리니까 여러분요. 여기 잔금 날짜가 됐죠? 잔금 날짜가 되면 동시행이죠? 동시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여기 중도금 플러스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 날짜까지 잔금 지급일까지 이자 알겠죠? 이자 플러스 잔금 이 모든 것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만 이자를 준다? 잔금 날짜까지만. 잔금 날짜 이후는 이자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단 말. 안 줘.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3번에요. 첫 번째 끝에 잔금 지급을 이후 줄고
줄었어요? 두 번째 끝에 지연배상 책임을 진다. OX. 지연배상 책임을 뭐냐? 이자라고 그래. 이자. 이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4번. 갑이 잔금 지급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을이 매매 대금을 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한 요건 줄거. 지금 봐봐. 잔금 지급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했는데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줄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라고 그래. 이행지체니까 일정한 요건이란 말이 뭐다? 최고 후 이 말이죠. 최고 후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자, 5번. 을이 대금 지급을 진지하고 전국적으로 거절, 거기까지는 뭐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 이행 거절이라고 그래. 이행 거절은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즉시 해제, 즉시 해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36번 한번 봐봐. 236. 제3자죠. 제3자. 자, 1번.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 여기 봐봐. 아까 우리 제3자는 뭐라고 했죠? 제3자는 해제되기 이전은 뭐를 불문하고? 선아. 해제 후 말소득기는 누구? 선이. 해제되기 전에 뭐? 선아. 해제 후 말소득기는 뭐? 선이. 그 다음에 을하고 병은 완전한 권리. 을은 뭐? 등기나 소유권, 물권. 병이나 정은 뭐가 있어야 돼? 가등기나 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돼. 다시. 을은 뭐가 있어야 돼? 등기나 소유권. 물권이 돼야 되죠? 병이나 정은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력. 전입신고가 있어야 돼. 만약에 미등기거나 채권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만 딱 알아. 미등기나 채권은 안 된다. 이것저것 헷갈리면 미등기나 채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1번.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 계약상에 뭐를 양수해서 해제되기 이전에 채권을 양수. 채권. 돼, 안 돼? 안 돼. 236번. 자,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있기는 격려받지 않았지만 매도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제받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자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췄네? 그럼 봐봐. 뒤에는 대항 요건 줄거 봐. 두 번째 끝에. 근데 뭐가 틀렸어, 여기는? 뭐가 틀렸어? 그렇죠. 우리 지금 이전 등기 받지 않았잖아요. 이전 등기가 없다잖아요. 뭘 고민을 해? 등기 없다잖아요. 일본은 채권이라잖아요. 내가 뭘 했어? 미등기나 채권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일본은 채권이니까 안 되고, 2번은 뭐니까 안 되고, 미등기니까 안 된다니까. 떨 필요 뭐가 있어요? 알겠죠? 자, 3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매수인. 이전 등기 했네? 이전 등기? 그 다음 전세권 등기. 전세권 등기 했네? 등기. 그러니까 뭐다? 제3자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그러니까 2번 틀렸죠? 4번. 소유권 이전 등기죠? 채권자가 부동산을 가압류로 말하냐? 가압류 등기라고 그래. 압류나 가압류를 등기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뭐다? 제3자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죠? 저당권 등기죠? 그러니까 등기죠? 제3자로서 보호된다.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걸 있잖아요. 복잡하게 막 선생님들 보면 막 설명할 때 보면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 이러면 그게 아니고 제3자는 뭐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 을은 뭐다? 등기나 물권이면 된다. 병이나 정도 뭐다? 등기, 가등기, 대항력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더 복잡하면 더 간단한 것은 미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입신고 안 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미등기 안 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암기해. 2판, 4판 안 되면. 두 개가 된다 그러면 왼쪽으로는 등기가 있고 가등기 다 된다. 이렇게 알겠죠? 오른쪽은 뭐다? 채권이다, 미등기다, 대항력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하든지. 안 되면 한쪽이라도 유지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